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을 설명해줄 고려대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단에 근무하는 이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 되는 시간을 할애해서요. 경기도 더드림 재생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더 이상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것에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같이 알아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도시 공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하는 것,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재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은 어느 순간 뚝딱 생겨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요. 한국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되게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도시에 살고 있죠. 저성장, 그리고 인구 감소, 고령화, 그다음에 사회 양극화,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저하, 도시 노후화, 이런 곳들에서 이런 수식어가 붙은 도시 공간에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문제들의 기인에서 한국의 도시재생이 처음에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도시 문제에 대한 성찰을 기반해서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이라는 것들을 제정해서 도시재생을 정책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에 도시재생 정책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 도시재생 특별법에 기인해서 선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구 지정 사업을 쭉 추진하고 오다가 2017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도입하게 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었고, 지금 2019년도에 넘어오면서 도시재생 사업들이나 21년도에 넘어오면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안에 재생 사업이 포함되는 이런 변화들을 겪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변모하고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를 관리하는 패러다임이 도시 재생으로 전환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방식이 재생으로 전환된 것이 어느 순간 뚝딱 생겨난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도시 재생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도시 재생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정책적으로 정비를 했고, 국토부가 뉴딜이라는 사업들을 편성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확대돼서 공공이 주도한 그런 특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한국의 도시 재생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전국에 한 약 591개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16년도부터의 집계를 전부 다 한 건데요. 아마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이후의 사업 지역들은 전부 다 이제 종료가 된 지역도 포함된 개소이긴 합니다. 또한 국토부가 추진된 사업도 외에도 서울형,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경기도형, 그리고 또 각각의 지자체가 지자체 사업비로 추진하는 재생 사업들도 전부 다 있고요. 그래서 약 591개소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들을 선정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들을 이렇게 긴 시간 추진해온 한국에도 여러 사례를 가지고 있고 이제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한테 물으면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의 특장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특징적인 건 공공이 주도한 재생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이 공공이 주도한 한국형 도시재생 사업은요,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보시면 공공이 주도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정책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를 했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이 주도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명확한 장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다만 호흡이 긴 재생 사업인데 공공이 주도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성과들을 좀 종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좀 부재했다라는 것들을 반면에 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성과 한계를 한 번씩 짚고 넘어가죠.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이 주도해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을 했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또한 단기간 공공자금이 재생사업 구역에 일정 기간에 투여되다 보니까 지역 인프라, 생활 SOC 같은 인프라들이 조성이 됐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지역에 깔리게 되었다는 것들도 성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참여 사업의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간의 도시계획이나 혹은 뭔가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몇몇의 이반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 반면, 재생사업은 처음으로 주민 참여형 혹은 뭔가 거버넌스 구조로 참여형 구조로 사업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한국의 도시 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것들도 성과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버넌스 구조의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런 것들을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계점인 건 명확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이 주도하다 보니까 뭔가 단기적인 성과를 약간 조금 요구하게 됐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것들을 쭉 끌어가야 되는 그런 흐름 안에서는 조금 놓친 것들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들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부분의 참여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들도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재생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말미에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키는 게 도시 재생인데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비만인 사람이 약간 마른 몸매의 체형으로 변하려면 이런 본인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되게 장기간 소요되는 것처럼 도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하는데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하려다 보니까 약간 삐걱거림이 생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쉽게 생각하면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간 부분의 참여도 약간 부족했다라는 것도 있고, 참여형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프랑스도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 주민 참여 과정에서의 갈등 문제가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은 사람과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서 계획에 담아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크게 대두되었던 게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서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책이 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효과성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한국형 도시행 사업의 성과와 한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한국이 약 한 10년 정도 추진을 했는데 많은 과제들을 남겼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고 많은 한계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과제를 좀 남겼는데 몇 가지 한번 뽑아보면요. 정부 기준에 따라서 거점 시설 등 물리적 사항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획일적이 되었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전략 계획이나 활성화 계획 안에 이제 뭔가 SOC 시설을 담기게 되면요. 생활 SOC를 만드는, 저희는 거점 시설이라고도 하고 앵커 시설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주민 요구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거점 시설을 동일하게 여러 군데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과제로 남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점 공간을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기획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광고하다 보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CIC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운영해가는 현실과 그리고 이상에는 괴리가 조금 존재했다. 이게 두 번째 과제와 한계로 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공공이 주도한 하드웨어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들이 거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재활성화된다라는 것들을 주제로 잡고 갔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미미한 성과를 가지지 않았나, 이런 기존 사업들이 남긴 과제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더드림 재생 사업들은 바로 이러한 과제를 토대로 새롭게 기획된 사업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기도 도시행 사업들은 과거의 한계를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개선했습니다. 크게 개선된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별화된 도시행 사업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최소화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영 전문가와 주민이 공동 참여해서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계속 함께 참여하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했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기존의 새로운 주민 참여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외에도 기존의 지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거점 공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누가 독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경기도 더드림 재생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설정하고 재생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경기도 더드림 재생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원도심의 다양한 존중, 그리고 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회로 도시로 변화하자라는 것들을 추진 목표로 설정했고요. 추진 방향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도시 재생, 그리고 참여하는 기회 확대,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그리고 원도심 균형 회복이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모 유형이나 사업비의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없애서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것들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부터 대규모 계획까지 지자체가 본인들의 역량을 파악해서 자율적으로 계획하게 됐다는 게 첫 번째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의 특징인 거고요.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앞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들을 두 번째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세대, 그 안에는 기존의 기업, 청년,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확대했다는 것들이 두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사업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단계별 사업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재생 사업은 사전 단계, 그리고 본사업, 그리고 본사업 이후의 지속 가능 단계 이렇게 구분했다면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의 경우는 다양하게 들어와서 본인들의 지자체가 본인들의 지역의 역량을 평가해서 어떤 사업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지 이런 구조를 다양하게 설정해놨고 진출입도 성과 평가를 통해서 진출입도 되게 다양하게 열어두었다라는 것들이 세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중앙과 지자체, 즉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과 경기 더드림 사업과 연계해서 그 시너지를 내자라는 것들도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정부나 혹은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되는 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민간 투자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들이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더드림 사업도 그래도 단계를 구분했습니다. 단계를 총 3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기반 구축 단계, 그리고 사업 추진 단계, 그리고 지속 운영 단계 이렇게 구분하긴 했습니다. 기반 구축 단계 같은 경우는요. 사업 단계를 시범적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혹은 준비하는 구역이나 혹은 이 지역에서 무언가를 처음에 시작하고자 했던 시범적인 단계를 추진하는 단계를 기반 구축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사업 추진 단계는 본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미 역량이 됐고 그리고 건물과 토지도 확보해 놨어. 그래서 우리 이제 본 사업으로 달릴 준비가 됐어라는 지자체는 사업 추진 단계로 들어와서 재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개선하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단계를 사업 추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운영 단계 같은 경우는 재생 사업이 종료된 지역에 한해서 그리고 종료 예정인 지역을 통해서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그 단계를 지원하는 것들을 지속 운영 단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드맵 안을 보면요, 이 경기 더드림 사업들은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했는데 말씀드린 단계가 여기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단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역량을 이렇게 측정해서요. 이 단계를 진출입을 되게 열어놨다는 겁니다. 즉 기반 구축 단계로 들어가 오더라도 성과 분석이랑 평가를 거쳐서 우리는 여기서 사업을 끝낼 거야 아니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라고 했던 것들에서 사업 추진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마련해 놓은 반면 우리는 역량은 충분히 됐고 토지도 확보됐고 거점시설 부지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바로 사업 추진 단계로 들어갈 것 같아. 지역 주민들의 역량도 훌륭해. 라고 하는 팀들은 바로 사업 추진 단계로 들어와서 넘어가는 단계. 그리고 거기서 또 사업이 종료되는 단계. 혹은 뭔가 지속 운영 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간의 중앙부처 사업들로 통해서 사업은 다 끝내놨는데 지속 운영 단계처럼 뭔가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라고 하는 팀들은 지역은 지속 운영 단계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단계별을 구분해놨지만 진출입을 되게 자유롭게 설계했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역 역량에 맞는 단계를 선택해서 공모할 수 있고 단계별 사업 성과 분석 평가 후에 다음 사업으로 공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더드림 사업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더드림 사업은 현재 2023년 그리고 2024년 사업을 선정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요. 기반 구축 단계 7개소, 사업 추진 단계소 3개소, 그리고 지속 운영 단계소 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마 24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기반 구축 단계 5개소, 사업 추진 단계소 2개소를 선정해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하나 꼽자면 바로 이 실험 사업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생 사업에서는 없던 건데요. 실험 사업이 그냥 무엇이냐라고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사업의 경우는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아이디어를 소규모로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라는 의미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 사업을 해보면 가장 좋은 점 같은 경우는요.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실험해 보면서 효과 가능성을 먼저 평가해서 개선점을 찾아낸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험 사업을 하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실험 사업을 실행하면서 대규모 재생 사업을 실행했을 때의 실패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불확실성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지역에 도입할 때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우리 지역에 맞을까? 라는 것들을 먼저 효과가 발휘하는지를 사업 현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다. 라는 것들이 두 번째 실험 사업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더 큰 범위의 사업으로 확대를 하기 전에 개선점을 찾아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사업을 성공적인 부분들은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개선점을 도입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때 조금 더 수정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게 세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고, 네 번째 특징인 경우는 실험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요구와 피드백을 반영해서 그것들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사업의 장점은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요.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계속 실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실험 사업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도 이런 실험 사업입니다.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과 목적으로만 설명해 드려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실험 사업에 대한 사례를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실험 사업은 어떤 사업이야? 라는 것들로 이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실험 사업의 예시는 수제 맥주 프로젝트 협동조합, 즉 수유 맥주 사례입니다. 수유 같은 경우는 이 재생 사업 지역이 굉장히 언덕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지역 주민들이 간단하게 지역 사람들을 만나러 혹은 뭔가 맥주를 한잔 하고 싶은데 맥주를 파는 공간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굉장히 먼 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언덕 위에다가 앵커 시설을 짓게 되면서 그러면은 지역 주민 5명인 아버지들이 아빠들의 수다라는 소모임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5년 동안 공부해오면서 맥주 주민공모 사업으로 맥주를 만드는 이런 소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민공모 사업으로 디벨롭되면서 이게 확장되고 지금은 사업이 전체 끝난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 안에 지역에 올라간 앵커 시설 안에 여기 보시면 빨래골 생활문화 공작소라는 곳에서 수유 맥주가 들어가서 실제로 운영하고 되고 있고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실험 사업의 예시는 처음에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필요할까? 맥주 브루어리를 만드는 것들이 혹은 우리 지역에 정말 될까에 대한 실험들을 처음에 지역 주민 5명이 모여서 아빠들의 수다라는 어른 5명이 모여서 이 맥주라는 주민 공모 사업으로서 만들어보는 이런 실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점 시설 안에 이런 수유 맥주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실험 사업의 첫 번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 사업의 예시는요, 청주 와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암동 도시재생 누딜 사업을 추진한 지역인데요. 여기도 거점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지역기반 정책 연계 창업 지원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무언가를 만드는 호떡을 만들어 봤다고 해요. 이게 호떡 매장을 만들었던 것들이 처음에 실험적으로 넣었던 요소인데 호떡이 가장 이제 조금 접근하기 되게 좀 편했다라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떡을 만들어 봤고 실제로 이 호떡을 만들면서 그러면 우리가 마을 식당을 운영해도 실제적으로 혹은 마을 카페를 운영할 때도 이것들의 실험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청주 와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마을 카페 허브 마을 카페를 만들어서 월 700만 원의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처럼 처음에 실험적으로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이 될까라는 것들을 들고 와서 먼저 시행해봤던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평택시 서정리 사례이기도 합니다. 바로드림 55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하면 서정리 이 사업 평택시 서정리 안에 서정리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죠. 다양한 물품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맛집 점포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점포들의 90% 정도 되는 가격을 딜리버리 캠프에다 배송을 하고 딜리버리 캠프는 다시 지역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픽업센터까지 가져다줘서 수요를 창출하고 그리고 이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기는 조금 더 좋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정리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맛집 배달 서비스 그리고 생필품, 장보기 등을 어플리케이션 개발해가지고 이것들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그리고 신구도심 주민과 상인이 협력해서 디지털 전통시장을 운영해보자라는 것들이 합의가 돼서 상인회와 그리고 고덕 신도시 주민연합회,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드림 5 서비스 같은 경우는 픽업 딜리버리 캠프라고 해서 이거 물건을 포장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뭔가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 그런 딜리버리 캠프를 55번 길에 마련해가지고 바로드림 5 서비스라고 했고 여기서 픽업센터인 신도시 안에 있는 픽업센터에다가 배송해주면 그 물건들을 주문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편리한 이런 것들로 기획을 했고요. 실제로 이 사업들을 이제 추진해보는 실험 사업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수익을 재생사업지 안에서 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실제로 23년도에 더드림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평택의 서정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험 사업들의 성과를 이뤄내는지에 따라서 이 실험 사업이 지역 사회에 계속 녹아내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세 번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에 경기 더드림 사업으로 선정된 안양시 안양 사동의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상점 브랜딩 및 팝업 스토어 그리고 점포 개선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보시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청년 활동하는 팀들을 20팀을 모아왔습니다. 이들이 안양시에 가면 이게 중앙시장에 있거든요. 안양 중앙시장 내에서 빈 점포를 활용해가지고 청년 시장 공간을 조성해서 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 기존의 상인회하고 앞서 말씀드린 20여 명의 지역 청년들이 함께 팝업 스토어도 운영해보고 그리고 점포 개선도 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해볼 수 있는 실험 사업을 기획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브랜딩 전문가를 붙여서 기존 청년 랩과 브랜딩 전문가 그리고 상인회 간의 워크숍을 통해서 상점별로 BI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상인회하고 청년 랩이 주도해서 주제별 팝업 스토어를 정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안양 시장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실험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실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년몰에서 좀 개선점들을 찾았을 테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년 시장들이 잘 운영되지 않는 점들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계획해 왔기 때문에 안양 사동에서 이 삼정 브랜드과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즉 청년 랩이 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변모하는지에 따라서 실험 사업들의 예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 시장을 활성화될 수 있는 대응 방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실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실험 사업들이 앞서 정의한 실험 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요소들도 바로 이 실험 사업의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